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잘 계시죠? 네. 별로 잘.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요? 네. 부대찌개? 부대찌개? 네. 네. 노영희 변호사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뭘 먹었지?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는 모듬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듬회가 나오고 고등어 구이도 나왔는데 3,000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아우 나도 가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주일 동안 청사 구내식당 메뉴로 수산물, 우리 수산물 제공하기로 했답니다. 자, 오염수 방류 이후에 여러 생각이 드실 텐데. 아니 근데 일주일 동안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수산물 제공하는 게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방류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지금 먹는 그 수산물은 그치? 예전에 사들인 것들이 지금 유통돼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군 장병들 급식, 군 장병들하고 학교 급식 수산물 많이 나올 것이라는 학부모들 전망 근데 나옵니다. 이게 보면 이거는 국가 권력의 폭력이죠. 먹기 싫을 수도 폭력입니까?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먹는 메뉴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죠. 네. 이미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바다에다가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 어패류라든가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오염 안 된 수산물, 이거는 조금 더 비싸게 돈을 주더라도 이거 오염 안 된 수산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 그 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30개월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네. 그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이게 위험성이라는 게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불확실한 것도 싫기 때문에 나 안 먹을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나이도 꽤 들었고 뭐 그런 것 가지고 나는 크게 신경 쓰면서 살지 않았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네. 구내식당에 메뉴를 그렇게 강제로 하면 그것도 국가가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배급제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사회주의예요. 아니 그러니까 군대를 억지로 강제로 가게 해놓고 거기서 먹는 음식도 이 위험할 수 있는 내가 사실 먹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메뉴 구성을 해놓고 이거 먹어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먹기 싫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지는 이제 건데. 제가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노상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하고 있구나.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인간의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국가가 권력이 절대로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우리 알아서 먹는 거지. 그죠? 그 위험성에 대한 판단도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국가가 그걸 방어해줘야 되는 거지만 네. 국가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아 그러면 각자 도생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겠어. 그래서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말이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는 뭘 해야 되냐.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 국민들한테 애국심에라도 호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응? 아니 우리 수산물 좀 살려야 되니까 네. 정말 이거 다 그렇다고 뭐 이게 바다가 국경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위험성 어쩔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염수가 바로 방류된 그 인근이 일본 열도는 다 덮였으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저항의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죠? 항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 국가가. 예. 저는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방어하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과 홍콩은 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다른 나라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이 좀 떨어져요. 그럼 바로 인근에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홍콩, 중국, 대만 뭐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만 제일 옆에 있는데 그런 조치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으면 또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괜찮으니까 소비 그렇다. 이게 위축 아니잖아.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소비 위축 우려가 있으니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과정에서 9월 이후에도 2회 이상 수산물 메뉴를 계속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서 밤길에 너무 위험하니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함부로 돌아다닐 권리를 제한해가지고 위험을 방지하는 게 맞아요. 밤길을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게 맞아요.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예컨대 지금 원인 제공자가 일본이라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거나 뭔가 대체 방안을 내세우거나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만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사실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한 일은 아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약도 바다에다 방류하면 안 돼요. 됩니다. 네. 좋은 것도 방류하면 안 되는데 그걸 또 안전하다고 굳이 나서서 광고까지 해주고. 우리 국민들 그 세금 가지고 만약에 국민들한테요. 국민 투표하는데 이거 세금 내서 니네 세금 국민들 세금으로 이거 홍보해도 괜찮아?라고 직접 민주주의로 만약에 물었다고 쳐봐요. 누가 동의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일본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반대해야 돼 말아야 돼. 일본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일본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국민들이 뭐라고 만약에 직접 민주주의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간접 민주주의 우리 대의제는 편의상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권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도둑질도 아니고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임 받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괴담 유포한다고 가짜뉴스 이렇게 맞아. 지금 얘기한다고 과학적 검증도 안 하고 얘기한다고 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전면 수입 금지를 왜 얘기했냐면 보세요. 이게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산물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폭락하니까 억지로 수요를 떠먹여 주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 급식에다가 강제로 먹일 테니까 잔말 말고 먹어. 이게 맞습니까? 차라리 수급을 조절하고 싶으면 공급을 줄이세요. 그럼 일본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버리면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완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공급을 줄여야지 무슨 소리 아니. 그리고 그것도 또 근거가 있잖아요. 자, 오늘은 대통령실 구내식당 모듬에 광어, 우럭, 고등어 구이 나왔습니다. 내일은요 제주 갈치조림하고 소라무침 나온다. 아주 수요일은 멍게 비빔밥, 우럭 탕수 나온답니다. 목요일은 바다장어 덮밥, 전복 버터구이, 김 부각 나오고요. 9월 1일 금요일은 물회 이렇게 예정돼 있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역이 문제라니까요 지금. 미역이요. 미역이 문제라고요. 문제고 임산부들. 소금도 문제고 다 소금도 위험하고. 네. 아니 물론 그것도 나는 괜찮아 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제 얘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미 방류 자체가 세계 바다에 다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굉장히 줄어들어 있지만 네. 근데 내 식탁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먹는 걸 선택해서 먹는 것까지도 급식으로 우겨 넣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유민주주의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자유의지예요. 네. 근데 그 기본적인 개념이 안 들어가 있으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떠듭니까? 2011년이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제가 도쿄에 가가지고요. 도쿄대 교수를 만났어요. 원로 교수인데 인터뷰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저는 초밥 좋아하는데 초밥 먹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니 제가 몇 살입니다. 물어보더니 나는 먹어. 그런데 내 자식들은 못 먹게. 나는 어차피 갈 사람이니까 뭐 상관없어. 그래 나는 먹는데 우리 애들은 못 먹게. 근데 내가 보기엔 주 기자도 조금 불안해. 이렇게 얘기 한 5년 있다 먹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나이가?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세포 분열의 속도라든가 정도 그 세포 분열이 한 50이 넘으면 굉장히 더뎌지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이게 특히나 생식 문제가 더 그런데 왜냐하면 유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한참 이제 이 어떤 유전적인 그 증식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임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이제 후세를 볼 수 있는 이게 그런 나이가 있을 때는 그렇죠. 좀 조심해야 돼요. 아주 과학적으로 나이를 그었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도 대충, 또 네. 덧붙였어요. 아마 청산가리를 100톤 바다에 버려도 바다가 넉넉히 다 이렇게 희석해서 희석할 거야. 하지만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먹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조심하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아직도 지금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하고 싶더라고. 그 희석한대잖아요. 희석.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우리가 그 농도 그 공부한 적 있죠? 그 소금물 예. 농도. 희석하면요. 물을 막 타잖아요. 그러면 농도가 굉장히 옅어지죠? 예. 그럼 기준치 이하가 돼요. 당연히. 예. 응? 그래서 희석한 걸 굳이 떠가지고 당연히 기준치 이하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먹게 되면 축적이 된다는 거고 이 방류가 30년 이상 이루어진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한 검증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제일 거기에 위험해요. 대한 과학적 네. 검증이 아직 그게 제일 없어요. 문제예요, 초유의 지금. 일이기 그 때문에. 바닷물도 바닷물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축적되는 문제. 네. 그래서 그 해양 생물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근데 사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게 계속 끊임없이 30년간 엎지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그만두게 하는 게 최선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만 나오면 막 다 길어집니다. 서민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좀 불안하고 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이재명 대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자, 밖에서 본 내밀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매우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사법 리스크 수렁 때문에 1년 동안 무기력하다는 게 요점이잖아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검찰은 A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막 이슈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각인을 시켜서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다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소해서 재판으로 가는 건데 기소를 안 해요. 그러다가 A만 쭉 하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A에 대해서 뭔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B가 갑자기 또 막 이슈를 등장을 해요. A-1도 있고 네, B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게 한 10가지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하나라도 제대로 기소해서 하나라도 재판까지 끝까지 가고 뭐가 좀 정리가 돼야지 되는 건데 이거는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인상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냥 검찰이 가지고 있다. 이거밖에 사실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봐라 너 사법 리스크 1년 동안 네가 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 공정한 거예요? 그 공정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얘기하고 지금 나오는 평가는 공정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현주 의원님. 어쨌든 뭐 1년 하신 건가요? 네, 지금? 1년 됐습니다. 오늘 1년 됐죠. 1년 됐는데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사법 그 검찰 소환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기억이 딱히 뭐 다른 것이 기억나는 건 별로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좀 위축이 되셨던 건지. 근데 과거에 이렇게 이재명 그 지사, 이재명 시장 네.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그분이 이렇게 뜨게 됐던 네. 그런 어떤 강력함 네. 이런 건 좀 사실은 추진력. 예 그런 건 좀 잘 안 보여서 저는 같은 저분이 왜 저렇게 위축돼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아니, 딱하기도 위축이 될 하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본인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그래도 누구라도 아니 위축될 그러니까 수밖에 이제 없지. 저는 그 민주당 내부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빨리빨리 이거는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떻든 간에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계속 싸울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또 문제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아까 그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왜 빨리 결론 안 내냐. 네. 그러니까 왜 이게 사실은 선거 때 대선 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근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왜 이렇게 빨리 결론이 안 나지? 그러면 이때까지 아무런 결론이 안 났다라는 건 자칫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제가 검찰한테 이제 한 얘기인데 네. 이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난 모르죠.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끌면서 아무 그 조치도 안 하면 결론 안 내리면 기소를 하든 뭐 무슨 영장 청구를 빨리 하려면 빨리 하든 그죠? 예.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끌면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이렇게까지 계속 끌다니 이상하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검찰이 원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얘기 사실 오랫동안 했어요. 그 얘기 여러 명이 다 했는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민주당 내부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 있어요? 네, 민주당 내부가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물러나야 된다. 이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차라리 정리를 해줘야 되죠. 이 당이 우리가 만약에 이 대표가 검찰 때문에 되게 봉변을 당하고 있다. 이거 되게 좀 무고하다. 내지는 실제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당 내부 사람들끼리 똘똘 뭉칩시다. 이거는 올바른 검찰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검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열심히 싸워봅시다. 라는 식으로 한번 하든지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정말로 갈아엎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면서 계속해서 찔르기만 하면서 시끄럽게만 하면서 아니 정말 이거 당이 하나의 그 의견이 통일되거나 뭔가 좀 일치단결해서 뭔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그걸 못 공천권 하고 가지고 있어요. 싸움만 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고 네, 있다고 그래서 생각해요. 싸우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민생을 위해서 나서거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서거나 정권 그런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네, 정권 비판을 위해서 나서기보다는 누가 공천권 갖는 거야? 누가 그 당권 얘기 너무 갖는 거야? 많이 그거밖에 하죠. 없어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해요. 그 몇 달 동안 계속 듣고 있어. 그걸- 몇 달이 아니야. 2년 내내. 2년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네. 걱정이에요. 민주당은 민주당 이슈는 거의 그런 거밖에 그러면 안 없어요. 돼요. 네. 그렇죠. 그게 언론이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강인호님께서 태국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유, 여기는 38도가 넘는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이현주 전 의원님 정확한 분석과 의견 직접 지적에 막 속이 다 시원해요. 늘 방송 감사해요 얘기합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좀 가볼게요. 원희룡 움직이고 나경원 나온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여기에 한동훈 선대위원장 설까지 설설설 나옵니다. 아,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죠? 나경원 전 의원한테 또 속지 또 속지 마 마. 그랬잖아요. 두 번 속지 마 얘기하는데. 네, 솔직히 이준석 말하면- 대표도 마찬가지. 솔직히 말하면 속고 싶을 것 같아. 뭐야? 아니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 혹시나. 네. 에이, 또 그럴까요? 아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훈수두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도 난 똑같다고 봐.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추겨 세워주면 사실은 진짜 결정적일 때 절대 기회를 안 주면서 그러면 또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열심히 돕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얼마나 심하게 당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뭐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너무 부당했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나경원 전 의원을 응원할 줄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네 그랬잖아요. 아니 제가 너무 심하게 응원하니까 심지어 나경원 의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도 왔어요. 근데 절대 뭐 그런 어떤 관계 때문은 아니고 저는 어쨌든 너무 무당했잖아요. 아니 그때 진짜 기가 너무했죠. 막혔어요. 대통령실에서 나서가지고 막 와, 얘기하고. 저 같았으면 진짜 그냥 때려쳤을 거야 아마 이제 난리치면서. 근데 그냥 그래도 또 그걸 뭐 좋게 얘기해야 될지 나쁘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아내고 참아내고 참아내고. 저 같으면 그냥 들여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들이받으면 안 되는 거 같아.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되나 봐요. 들이받을 땐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는 이제 근데 아마 결론적으로 누가 옳았는지 들이박지 말고 그냥 박아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근데 지금 어쨌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자기 지금 양평 고속도로 건 때문에 자기 관리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남의 선거 도울 처지가 아닐 텐데요. 그런가요? 아니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근데 원희룡 장관이 선거 개입하는 듯한 발언 굉장히 그건 옳지 않죠. 그거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것도 약간 같아요. 탄핵감이 될 수도 있죠. 원장관 그거 선거 아셔야 개입인데. 돼요. 양평고속도로 전에 원장관과 양평고속도로 후에 원장관은 너무나 다르다. 눈빛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본인도 다르지만 국민들이 보는 눈도 다르다. 네. 그래서 선거에 그게 더 도움이 나쁘네. 안 될 수 있다. 이거. 그게 더 나빠. 그거 정리 못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럼요. 양평고속도로는 아마 다시 논란이 다시 되죠, 불거질 것 되죠. 같습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제 위원장입니다. 오늘 취임식
열고 공식 업무 시작했습니다. 일성으로 공영방송 개혁 얘기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러니까 공영방송 개혁이라는 게 정확히 솔직히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정부를 막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듣기 싫은 그런 소리 거 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면은 문제방송,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게 되는 거고 옳지 않은 게 되고 그냥 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답해주고 얘기해주면은 이제 좋은 방송이 되는 거야. 대한뉴스급으로 나와야 아니, 돼. 저는요, 대한뉴스급으로. 저는요. 이제 막 뉴스도 막 떠먹여줘야 돼 강제로. 네. 어? 저는 정말 누구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야. 저는 누구를 비판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비리만 기사를 썼거든요. 그런데 좌파래요. 왜? 근데 잘못 비리가 걸렸잖아요. 결국 걸려서 감옥 가죠. 주 기자님은 큰일 났다 이제. 이제 큰일 났다고요? 아이고, 내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근데 그 좌파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우파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아주 유감스럽지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람들은 우파가 아니고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냥 파시스트죠. 아, 그래요? 네. 그게 좀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그거보다 더 우파 중요한 좌파 얘기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 착각.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모든 언론에서 어느 정도 좀 비판도 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지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방통위원장 청문회 이후에 방통위원장 될 거다라고 딱 얘기한 달라졌어요. 다음에 확 달라졌고 기조가 달라졌고 그래서 미디어 오늘에서 어째. 어저께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나온 언론사들의 기사를 쭉 훑어봐라. 한겨레하고 경향 빼놓고는 모두 다 방향이 바뀌었다. 네. 그런 취지로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네.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정말로 그 말이 맞는지. 진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구나. 근데 네. 이게 과연 공영방송의 개혁이고 정상화일까? 그러니까 정권 아니라고 교체를 바랄 정권 교체 할 때 물론 일부는 이렇게 언론을 장악하고 이런 거를 야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가 장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 이런 행태 자체를 이제 근절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실망스럽고 저는 후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동관 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저는 그 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잘 봐야 된다. 너무 너무 심각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거는 이제 제1야당으로서 투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는 강하게 투쟁할 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바라는 거는 민주당도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권을 잡았을 때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또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이제 장악하면 돼. 그게 아니라 제발 다음에는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장악할 수 없는 완전히 독립된 언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제도화하는데 좀 예를 좀 썼으면 좋겠다. 유토피아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연주, 노영희 방통위 자체를 두 분 없애버려. 감사합니다. 방통위 고맙습니다. 자체를.